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세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 반등하면서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큰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일정을 늦추거나 긴축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67% 상승한 2,69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78% 상승한 87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한통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시고도 아마 겁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어제 공개방송도 진행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일날 시장, 미국 시장이 빠졌고 그다음에 유럽 선물과 미국 선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서 장중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전면전이라는 이제 얘기들이 막 나와주면서 속보들이 막 나오고 시장도 흔들리고 그랬기 때문에 어제 다들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들이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어제 공개 방송도 하고 신의 한수 방송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저는 시장을 좋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하락장이 다시 한 번 더 급락으로 다시 바뀔 거란 얘기를 저는 하고는 있지만 설 명절 이후에서 박스권을 준 이후에서 다시 떨어질 거라 그랬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수급이 많이 꼬이진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꼬이긴 했어도 그거 말고도 종목들이 삼성전자서부터 해가지고 대형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선주, 철강주, 그 다음에 뭐 화학주 이런 애들도 아직 그렇게 빠질 만한 모양을 만들질 않았는데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빠질 생각으로 떨어졌다면은 와장창 막 어제 10%씩 빠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빠지지? 이게 만약에 하락장으로 과거에 9.11 테러 있을 때처럼 아니면은 서브프라임 있을 때처럼 이런 식으로 큰 악재에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은 어제 삼성전자 10% 15% 빠지면서 나머지들도 전부 다 그냥 박살이 났을 텐데 이상하게 안 빠지길래 그 안 빠지는 종목의 중심에는 주성엔지니어링도 있었고 심텍도 있었고 몇몇 종목들이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요게 좀 이상해서 자 지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일단 2665가 장중에 지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전쟁 상황들이 계속 발발을 되는 이제 이슈들이 막 나오면서 저점을 깼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서 보니까 진짜로 그 국경 지역에서 폭격이 있었고 전쟁 상황은 맞았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바이든 연설 이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뭐 빅테크 관련주를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시기가 이제 늦춰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일단 호재로 작용했고 사실 이 뉴스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겠죠. 왜냐면 복잡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러시아 경제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제 늦춰짐으로 인해서 그 기술주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상황들이 과거에서도
크림반도 사태도 마찬가지고 한 20일 정도에서 일주일 만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만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뉴스를 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이슈를 해갖고 어제도 미국 시장이 8% 10% 급락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걔네들도 빠질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역시 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힘들이 상방을 원하면 똑같은 이슈에도 안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이상하게 어제 삼성전자 10%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성엔진부터 해서 벌써 하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어제.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보면은 주성엔진이 이런 애들은 떠 있으면은 시장이 급락할 거라면은 이미 얘네들이 급락할 거를 생각을 하고 그 포지션을 하방으로 강하게 잡아놓고 매도를 밑으로 생각했다면 어제 이런 애들이 20%, 24% 폭락했을 거고 심택 같은 애들도 어제 올라갈 게 아니고 이게 급락해갖고 밑으로 하한가를 맞았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이거 잘하면은 이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흔들렸다가 흔들림이 좀 작았다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저의 그냥 희망사항이었던 건데 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어제 많이 빠졌죠. 어제 유럽은 많이 빠졌는데 자 유럽 시장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예전에 그렇게 급락했을 때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았죠. 얘네들은 좀 일찍 마감을 합니다. 얘네들은 뭐 1시 전에 마감을 해버리는데 대부분 유럽 시장은. 근데 아래 꼬리를 달아놓고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시장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어쨌든 반등을 줬고요. 근데 미국 시장이 대박이었죠. 어제 급락할 줄 알았던 나스닥이 어제 3%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장대 항봉을 이뤘고 다우존스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어쨌든 여기를 다시 올라와주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낙폭과대 종목들과 그 다음에 어쨌든 결국 뭐 낙폭과대 종목들이죠.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 관련주들이 강세를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성엔지니어링, 뭐 심텍, SFA, 뭐 코리아 서키트, PCB 관련주 그 외에서도 뭐 후성,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그동안 눌러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세게 올라옵니다.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에서 5% 정도 지금 강세를 주는 쪽들과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얘네들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애들이 지금 어제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 전쟁 이슈로 종목들이 그러면 20% 빠졌느냐? 아니에요. 어제 대부분 종목들 빠지는 거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3에서 5% 정도 빠졌어요, 어제. 전쟁 이슈로. 근데 지금 전쟁 이슈가 끝난 건 아닌데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대부분이 4%, 5% 반등 줬으면은 어제 전쟁 이슈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뒤집어 엎은 건데 그럼 전쟁 이슈는 끝났느냐?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급락세만 없다면 박스권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일단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돼요. 2,700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2,700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회복을 하지 못할 때에선 다시 재하락을 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시장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다 주거나 손실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또다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다시 흔들리기 전에 잘 현금화 대응을 조금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번 타이밍에서 2,900은 일단은 지금은 보지 마시고 일단 2,800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 나오면 뭐 2,700을 일단 안착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안착하고 나서 2,750, 2,800 이쪽으로 기어만 올라가도 현금화 비중을 좀 늘리려는 전략을 하면서 지금은 이게 그냥 정확한 박스권 전략인 거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인 거죠. 그냥 매매 전략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박스권 저점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를 공략을 하시고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 공략을 하시고 올라오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 현금화 대응 이렇게 하는 당분간은 그런 짧은 매매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락할 줄 알았던 미 증시가 상승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을 좋게 보진 않는다. 박스권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현금화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가 11.7% 수익률 성공했고요. 엑세스바이 6.1%, 바이오스마트 4.4% 달성했습니다. 네페스가 5.5%, 나노엔텍까지 3%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바이오스마트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사마콘덴서는 파란불 켰네요. SD바이오센서 2.8% 달성하면서 개별 종목 총누적 수익률 56.3%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사마콘덴서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사마콘덴서입니다. 사마콘덴서를 이번 주에서 한 2번을 추천했었어요. 이유는 낙폭과대 종목이라는 이유로.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얘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바로 시장이 반등 나오니까 거의 뭐 수익권역으로 지금 또 올라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은 시장만 조금만 반등 주면 올라가기가 편합니다. 거기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고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심텍홀딩스는 오늘 장중에 지금 12%지만 아까 16%, 17%까지 급등하다 밀린 거지만 후성도 7% 강하고 심텍도 지금 여전히 7.5% 정도 강하고 SFA도 4.8%나 강하고요. 반도체 장비주. 주성엔지니어링도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그래서 IT 반도체 기술주들 흐름들이 뭐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쪽하고 전기차 섹터들도 그동안 맨날 떨어졌죠, 뭐. 그렇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전쟁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렸다가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반등 나오고 전기차 관련주 반등 나오는데 사마콘덴서도 MLCC, 그러니까 IT의 이제 그 콘덴서니까 콘덴서. 이름 자체가 콘덴서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뭐 쌀, 뭐 MLCC 콘덴서 뭐 이러는데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되면 사마콘덴서처럼 대형주는 아니니까요. 중형주 정도에 있는 사이즈.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 중형주들이 좀 유리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장중에 지금 5%, 6% 반등 나오고 있고요. 뭐 코스모학도 반등 나오고 있고 LNF도 반등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뭐 3기서부터 해갖고 하여튼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오는 거 봐서는 사마콘덴서도 차트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2차 전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항상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움직였었던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면 움직였었던 그래서 PCB 그다음에 MLCC 이쪽 관련주들이 순환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저거는 6만 원 쪽으로 올라가야 될 종목이 지금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여전히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사마콘덴서 실적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실적은 올해도 좋고요.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는 더 좋고 내년에는 더 좋고 내후년에는 더 좋은. 왜냐하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MLCC, 콘덴서 이 부분은 성장성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산업들이 어렵고 힘들고 적자 상황이 나와도 얘네들은 그거와 영향이 없습니다. 계속 기업은 이쪽은 확대가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실적 발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되고 뭐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에서도 뭐 든든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상패 위험도 없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낙폭과대 종목 사마콘덴서 저건 수익 날 때까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IT 섹터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기술주들이 지금 반등을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IT 섹터들, 안 그래도 지금 뭐 대형주 IT 섹터들도 반등이 괜찮으니까 이쪽 애들 당분간은 좀 강세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하나 AS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들은 이미 그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때서는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니까 다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 다 플러스로 다 성공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종목은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먼저 바이오스마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마트 일단 매수 가격은 5,650원을 드리긴 했는데 가격이 그때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면 미도달이긴 한데 혹시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슈는 살아있고 녹십자, MS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거 마치 최근에 강하게 어제까지 강하게 움직였었던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뭐 그런 차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얘네들은 지금 차익 실현 나오면서 흔들림이 심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살아났네요.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5%인 거고 대성에너지 다시 올라왔네요.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강하게 그래도 지금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들이 앞에 거래량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애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막 흔들면서 뭐 차익 실현하는 건지 계속 매집을 하는 건지 매수를 하는 건지 뭐 그건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은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녹십자 MS도 얘도 앞에 거래량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나머지를 쫓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PHC 얘도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 거래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죽고 지금 시장 다 떨어졌는데 다른 진단키트는 흔들렸어도 얘네들은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PCL 다 진단키트 관련주 쪽입니다.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 거래량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제와 같은 그 전쟁 이슈에서도 안 빠지고 버티고 지금 신고점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확진자들이 17만 명이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세력들은 이 이슈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번 들어 올리는 시도를 하겠죠. 왜냐면 실적은 확실할 거니까. 진단키트 공장들이 어쨌든 아주 그냥 불이 나도록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니까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분기 실적을 생각을 했을 때에서 이쪽 부분들의 종목들이 뭐 실적의 얘기로 움직이든 아니면은 진단키트 공장이 뭐 불티나게 돌아간다. 그리고 뭐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 갖고 애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좀 전에 봤었던 바이오스마트도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에서 얘도 앞에 거래가 있어요. 얘도 없지 않나요? 그리고 기업 외국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고 시장이 지금 뭐 전쟁 이슈로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애들도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미도가 됐으니까 말씀만 드리는 거고 이미 지난주에서는 수익률 달성으로 마무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지고 있다. 괜찮다는 거. 만약에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사야 될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도 노려도 봐도 됩니다. 진단키트들이 다 빨갛거든요. 얘네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애들은 지금 다 좋아요. 얘네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에서는 사막 콘덴서를 2번 얘기했었어요. 이번 주에서는. 사막 콘덴서는 이번 주 연달아서 화요일 날 수요일 말씀드렸는데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바닥권역에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 전쟁 이슈 때문에 뭐 러시아 시장은 어제 여러분들 선물 시장 봤으면 알겠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30%가 넘게 빠지는 상황까지 30%가 뭐예요? 거의 뭐 반토막 날 정도로 이제 떨어졌다가 걔네들도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유럽 시장 근데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아니 러시아 원래는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아니 그런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악재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서는 어떤 시장이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유럽 시장도 그 정도 비슷하게 막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물론 장중에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5%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아래 꼬리 다 달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안 빠지는 게 좀 저는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이 생각보다 아직은 강해요.
당장 뭐 빠질 생각은 아닌가 봐요. 그러면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저점 박스권에서는 이게 매수가 되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점이죠. 그 박스권이죠.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만 여기는 기대하지 말고 절반만 올라오더라도 잘 정리를 해주면서. 근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게 또 신기한 겁니다. 아니 이 시장이 안 좋고 급락하고 하락장으로 갈 거면은 저는 다시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애들 때문에 헷갈려요 지금. 이런 애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항상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뒤통수를 치고 움직인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마당에 개인 투자자들과 많은 그 사람들이 야 시장은 엄청나게 좋을 거야, 상승장으로 갈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마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나스닥 시장이 깨지지 말할 자리를 한번 깼기 때문에 최소 한번 조정은 받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택처럼 이렇게 신고점을 가고 주성엔지니어링처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건 아주 신고점 가게 생겼어요. 주성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다른 IT 부품주 뭐 PCB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보면은 얘도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오늘 넘어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악재를 다 품고 있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나? 왜냐면 여태까지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기사 나와 있는데 1940년대부터 걸프전부터 해갖고 9.11 테러부터 해갖고 뭐 IMF 사태부터 해갖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서 3개월, 6개월 뒤에 시장이 더 빠졌느냐? 아니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고 제가 노란톡방에 다 올려놨어요. 그 뉴스를 올려놨습니다. 그 캡처 부분을 올려놨는데 그런 사태가 있은 이후에서 다 시장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락이 왔느냐? 아직 저는 왔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얘네들 때문에 헷갈려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IT주들이 이렇게 해서 폭등으로 갈라나?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애들도 올라가는데 사막 콘덴서는 실적이 나쁘지도 않거든요. 실적이 나쁘지도 않은데 쟤네들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PCB부터 해서 반도체 장비부터 해갖고 지금 걔네들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얘도 지금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연달아 말씀을 드렸고 낙폭과대 종목이고 그리고 전기차 섹터들 지금 오늘 LNF, 에코프로, 뭐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얘네들도 많이 빠졌다고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사막 콘덴서 보유하셔도 된다. 그리고 어제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하면은 그 이슈 있기 전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물렸었잖아요. 근데 바로 반등 주니까 지금 수익으로 돌아서려고 그러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저는 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다시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SD 바이오 센서.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 쪽인데 역시 많이 빠졌던 종목이니까 어제 54,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올라오면서 2.8%. 그러니까 수익률 달성될 뻔했는데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란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3%, 3에서 한 4%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꽤 눈에 많이 보여요. 먼저 치고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고.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뭐 PHC, PCL 이런 쪽 애들이 지금 4에서 9%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들 뭐 3%대 있는 종목들은 되게 많고 2%대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올라왔다가 밀렸다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기가 왜곡인데 여기 사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보이죠? 거래량 실려 있고 그럼 오늘 눌러놓고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3% 이상 달성은 될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사막 콘덴서 아까 설명은 다 드렸고 아까 아침에서 이제 흔들렸을 때에서는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왔는데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도 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는 56,700원이었거든요. 뭐 그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그냥 비슷비슷한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비중이 작으면은 여전히 추가 매수는 되는 겁니다. 되는데 이왕이면은 가격이 내려올라나? 자, 코스닥 지수 한 번만 보고요. 코스닥 선물 지수, 코스피 상승 후 행보 중
코스닥도 잘 안 밀리고 오늘 장중 수급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네. 그러면 그냥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6,100원.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은 계속 사줘요. 물론 사모펀드에서는 코스닥 종목 아닙니다. 거래 종목이에요. 거래 종목인데 중소형주들은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 덩달아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56,100원 여기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도 종목 사마콘덴서 만나고 왔습니다. IT 종목이고요. 당분간은 강세가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기존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56,1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부산 퓨얼셀 46,000원에 15%예요. 4만 얼마요? 6,000원. 6,000원. 비중이 15%. 15%. 이거 사신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추석 명절 전후에 샀다가 좀 밀렸어요. 아, 계속 횡보를 하다가 좀 밀려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시장이 좀 빠지기도 했었고 해서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도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들도 전기차와 같이 2차 전지와 같이 죄다 밀려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건데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빠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고점에서 많이 빠진 부분은 맞고 이제 반등을 얘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점에 한 30% 빠졌고 손실은 지금 대략 여기서부터 한 19% 정도 되는데 요번 타이밍에 좀 반등 줘가지고 손실이 많이 줄어들어서 10% 안쪽 뭐 재수 좋으면은 수익까지는 안 돼도 5% 안쪽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10% 안쪽이나 5% 안쪽으로 줄어들 때는 한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손절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냥 갖고 있기에는 시장이 이것도 다시 분명히 반등 줬다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떨어졌고 가장 그 최악이었던 네. 어제의 상황을 넘겼으니까 여기선 손절하지 마시고 더 반등 나올 때까지 일단 45,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한번.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 자,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얘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말랐죠. 앞에 거래량 왕창 들어왔다가 거래가 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만간에 양봉 나오고 거래 실리면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흔들흔들 올라갈 것처럼 왜냐면 장중에서도 많이 갔었거든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16%나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중간중간에 16%, 15%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줄 알고 쫓아 들어갔다 물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물려서 이제는 이제 손절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버틴기다가 이제 손절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만큼 개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게 괴롭혀놨고 21,100원에 사셨으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실리고 위쪽 방 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지 이 모양이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점이 깨지고 저점이 깨지고 저점이 깨지고 해갖고 밑에서 움직여요. 밑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실리고 양봉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고 얘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현우산업. 이것도 모양이 지금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5,900원. 5,900원의 비중은 40%. 이미 비중은 좀 많으신데 아마도 고점에서 사다가 물려가지고 물타기 했는데 여의치 않고 더 떨어지니까 이제 겁이 나서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도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차트 모양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삼중바닥 비슷하게 내지는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가지고 있다가 다시 튀어오르면 비중을 줄이세요. 한 6천 원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확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빠진 폭의 절반 정도 들어주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욕심내고 가져가서 그냥 올라가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만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얘가 만약에 7,500원 간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팔았는데 날아간다. 그러면 따라 붙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다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거 사면 돼요. 다른 거 공략하면 되고 요거 일단은 6,000원까지는 보유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케미칼요. 호텔신라? 26만 원에 20%인데 이거 어떤 종목이요? 거기다 내려가네. 예. 종목명 어떤 거?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 비중하고 가격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26만 원에 20%인데. 26만 원에 20%. 네. 뭐 어차피 2억 물린 거. 좀 차트 보니까 일단 여기를 넘어갔어요. 다행히도. 한번 여기를 넘어갔고 이제 조정을 받고 실적은 나오나. 일단은 실적은 뭐 실적은 나쁘진 않네요. 실적은 괜찮고 이게 이제 화학 섹터 지금 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석유화학 섹터들을 종목들이 대형주들은 안 움직이는데 중형주들은 잘 움직여요. 소형주들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갖고 있으면서 26만 원까지 노려보면서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넘어갔고 지금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금호 타이어. 자, 타이어 가격도 다들 상승을 하고 지금 물류 대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화학 제품들이 다 올라가서 이것도 올라갈 만도 한데 참 안 움직이네요. 매수 가격은 6,000원에 비중 20%.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이제 거의 저점 라인에 와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거래가 실리는 날 하세요.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지금은 그냥 보유만.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추가 매수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또 이게 진전이 된 게 아니고 차라리 빨리 전쟁이 끝나려면 끝나든가 안 하려면 안 하든가 뭐 이렇게 뭐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또 이슈들이 또 급작스럽게 나오면서 시장 흔들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으로 있다가 미국 시장이 한 번, 두 번 더 뭐 러시아가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꼼짝도 않고 잘 버텨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정도로 요거는 일단은 보유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인선 ENT 폐기물 관련주 쪽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1,200원의 비중은 20%. 수익 중에 있으신데요. 이게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2% 떨어지고 뭐 안 빠졌어요. 최근 시장에. 많이 빠진 게 없고 다른 애들 30% 40% 빠질 때에서 10%밖에 올해 고점서부터 올해 1월 달서부터 14%밖에 안 빠졌고요. 빠진 게 없어서 급등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살살살살 계속 하락 트렌드를 그리면서 반등 줬다 밀리고 반등 줬다 밀리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거는 그냥 지금 위치에서 그냥 차익 실현하고 많이 빠진 쪽으로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매매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게요. 회사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한국카본. 한국카본 네, 11,400원에 비중 15%요. 11,400원의 비중은 15%. 네네. 자, 최근에 이제 조선기자재들이 움직임이 좋아갖고 얘도 덩달아서 좀 강하게 같이 따라 움직였다가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거래 실렸던 쭉 올라갔던 흐름이 있어서 조정받으면은 매수 공략이 되는 패턴이고요. 네. 11,400원에서 일단 갖고 있는 거는 보유하셔도 되고 더 빠지면 11,000원이 깨지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더 노리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어쨌든 괜찮아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뷰노. 이거는 뭔 차트가 이렇게 많이 빠졌대요. 야, 이거는 두 달, 석 달 만에 마이너스 55%를 찍었는데 이게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시가총액도 작고 실적도 별로죠. 이게 어떻게 상장을 했지? 어쨌든 자 매수 가격은 19,000원에 10%, 19,000원에 10%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셔서 사신 것 같은데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요. 적자고 이게 이름이 바뀐 회사인지 분할 상장을 한 건지 신규 상장을 한 건지 그걸 제가 뭐 원래부터 안 봤던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굉장히 약하네요. 이거는 추가 매수하기엔 좀 불안해서 이게 적자인 종목들은 이게 꼭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은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19,000원에서 지금 빠진 게 지금 19,000원에서 빠진 게 마이너스 50% 정도 됩니다. 19,000원에서 빠진 게 한 50% 정도 되고 마이너스 50%면은 손절하기는 너무 늦었고 반등을 주면은 한 12,500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요. 15,000원 갔을 때서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어쩔 수 없어서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다날 다날. 12,050원에 네, 35%. 35%. 예.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좀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실 건데 손실은 한 20%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고 뭐 그러면은 여기 지지 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12,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고 이제 하락이 좀 멈추고 좀 들어주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얘보다 더 많이 빠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게 맞지만 여기서 빠진 걸 따지게 되면은 다른 애들보다는 좀 조금 덜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승 탄력이 조금 낮은데 만약 얘가 한 6,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오늘 한 10%, 20%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6,000원까지 빠졌다가 20% 올라가느니 차라리 지금 버티는 게 낫죠. 예. 그래서 그냥 다른 애들보다는 덜 빠져서 얘가 지금 탄력이 조금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니까 좀 이렇게 있으면 올라오긴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안 깨지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지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양은 올라가고 싶어갖고 모양을 잡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 결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 지금은 조금 애매해서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만회하고 떨어지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버텨주는 흐름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도 뭐 기술주들이 움직임이 좋고 뭐 IT주들 움직임이 좋고 그러면 뭐 다날도 뭐 정확하게 이걸 IT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결제도 따지고 보면은 뭐 삼성페이 관련주 해갖고 얘네들도 뭐 어쨌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별일이 없다면 다음 주에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도 노려보시고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으니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 종목 사막 콘덴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56,1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2.95% 상승한 55,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월등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조선주, 반도체주 등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1.17% 상승한 2,67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31% 상승하면서 86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거래소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자, 차트를 보면 기관들이 지금 매수가 아침서부터 이제 얘네들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 사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니까 폭락, 오늘 장중의 폭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도 규모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도 주식을 사다가 다시 매도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은 안정화됐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죠. 그렇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조정. 어제 3%나 올라갔으니까 또 급등하기 좀 그렇죠. 이게 뭐 호재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급반등에 따른 약간 흐름이 마이너스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유럽 선물도 어제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랬어요. 아래 꼬리를 달아서 그런가? 어쨌든 얘네들도 지금 선물들이 플러스가 아니고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니까 철저하게 낙폭과대 위주로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한 2, 3일 정도 지나가는데 뭐 러시아가 그렇게 전면전을 하고 그다음에 국경에다가 막 폭탄 날리고 막 미사일 날리고 막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너네는 그냥 그렇게 해라. 우리 시장은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우리 가겠다. 이런 식으로 국제 금융시장들이 요동치지 않고 잘 버텨준다 그러면 그때에서 정신 차리고 종목들이 그래도 박스권에서 좀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흐름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낙폭과대에 따른 그냥 단타, 단기 매매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안정화되면서 좀 공략을 하려면 오늘 미국 시장이 재차 또 하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얘네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올라오는 건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지를 살펴봐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버티는 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손절보다는 버티는 건 당연히 되는 거고 매수를 할 때에서는 신중하게 실적이 되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막 테마주들 막 이것저것 공략하게 되면 막 간 떨려요.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대선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떠있는 테마주들은 좀 조심하시고 좀 바닥에 있는 정상적인 그래서 오늘도 사막 콘덴서를 얘기했던 거고 또 지난주에서는 네페스도 얘기했던 거고 정상적인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도 움직임이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 안녕하세요. 네. 자,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LG 77,000원. LG 20%입니다. 77,000원에 50%요? 20%요. 20%. 예. 가지고 가도 될 건지. LG는 많이 빠졌네요, 얘는. 예, 예.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주사, LG그룹의 지주사. 자, LG전자는 얘는 좀 올라가갖고 얘네들은 그래도 여기 차트를 바꿔서 올라간 폭에 아직 절반은 안 내려온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왔는데 LG 같은 경우는 전체 크기를 보면은 올라간 폭의 절반이 여기인데 절반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LG전자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77,000원, 8만 원은 간다고 봐요. 예. 그래서 수익은 날 거니까 뭐 그 수익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없는데 이 시장이 문제예요.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그 크림반도 사태처럼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쟁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고 짧게 이게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민간인들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군사 시설만 이제 폭격을 하고 마비 상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은 뭐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지도 않으니까 나토 군들이 들어올 명분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태는 생각보다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전쟁 상황들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으로 바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상은 저는 안 해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라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마무리가 빨리 돼서 뭐 20일 만에 그렇죠? 뭐 한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돼서 끝나버리게 되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뭐 9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질질질질 끌고 막 그러면은 한 8만 원 정도에서 8만 2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 가격 75,800원의 비중은 80%. 삼성전자의 위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거나 가져가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얘보다도 지금 잘 움직이는 쪽이 IT 부품주라는 거는 지금도 결과가 나와 있죠. IT 부품주가 더 가벼우니까 4%, 5% 올라가는데 더 빨라요. 얘네들은 그냥 무거우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과거처럼 쉬지 않고 자고 일어났더니 맨날 올라가고 바닥에서 맨날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려면 지수가 폭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고 막 상황이 좋으려 그러면 그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늦추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시장이 좋아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금리 인상 또 하겠다. 테이퍼링 하겠다. 자금들 유동성을 또 축소시키겠다. 돈 다 걷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바꿔버리게 되면 또 떨어집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는 세게 올라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줘서 한 75,000원권 올라오면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 말고도 금리 인상 수혜주, 차라리 은행주가 낫겠죠. 은행주보다는 이제 보험주가 낫겠죠. 보험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결국은 오미크론 끝날 거고 치료제 나올 거고 알약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쪽이 훨씬 더 전망은 더 좋죠. 얘보다는. 그래서 시장을 믿고 이거를 가져가기보다는 차라리 이걸보다는 지금 기술주들, 반도체 장비주들은 얘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반도체이기는 한데 그냥 시장 지수주라서 시장하고 움직입니다. 시장이 박살나면 얘도 떨어지고 시장이 올라가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도 세지가 않으니까 75,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거 계속 하방을 타고 있어서 반등을 주고 또 빠지고 반등을 주고 또 빠지고 이 굴레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반등 주고 또 빠집니다. 지금은 한 7만 원, 잘 가면 8만 원 거기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지금 물리신 가격대가 83,000원대니까 좀 비싸게 물렸죠. 지금도 손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방법 없어요. 그냥 8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회사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장기로 뭐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으니까 당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뭐 장기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공개 방송은 없지만 이따가 신의 한수 소통 방송은 유튜브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이따 장 끝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점 매매 정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